세종 왕자 담양군 오대선 왕흥군 이유징의 짧은 10년 운명. 세종 왕자 담양군가 16 왕흥군 이유징과 임진왜란. 세종대왕의 막내 왕자가 담양군이다. 담양군과 그 후손의 이야기를 연재한다. 왕흥군 이유징에 관한 3회의 글 중 1편이다. 세종대왕신문 임옥택 담양군손부의 세종대왕신문 임옥택 담양군손부의 글입니다. 옛 묘지명을 보면 사나이로 태어나면 세상을 경영하고 싶은 포부가 있다고 하였다. 꿈을 성취하기 위해 각국 끝에 과거시험을 통과한 후 관직에 진출하였다. 대개는 오랜 세월을 학업에 매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내 가난하게 마쳤다. 양반은 관직 외에 종사할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관직 운이 없으면 선생으로 살면서 인재를 양성 배출하여 나라를 돕는다고 생각하였다. 공자 때부터 그렇게 하였으나 가르칠 학생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공자가 관직에 나가 다스리는 것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22세에 알성급제하고 10년을 경영하다 정광석화로 이 세상을 떠난 완흥군 이유징은 누구인가? 이유징은 1562년 명종 17, 임술연생으로 자가 징원이다. 세종왕자 계양군 이징의 5대손이다. 고조는 강양군 이숙인데 계양군의 차남으로 태어나 숙부 세종왕자 담양군 이거의 후계자가 되어 왕자 가문을 이었다. 증조는 희양군 이집이고 조부는 종영으로 불린 금천군 이감이고 부치는 임진왜란 중 호조 판서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중된 완창부원군 파곡 이성중이다. 임금의 5대손부터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세종 18왕자 가문에서 첫 대과급제자가 10명이 나왔고 그중 3명이 파곡 이성중 삼형제였다. 종친 급제자는 임금이 특별히 면접하고 격려하였다. 이들은 선조 대왕비 의인왕후 반남박씨의 모친 전주 이씨와 같은 계양군의 현손이었다. 모두 주요 3사에 진출하였고 거기에 이유진까지 더하였으니 세상에서 아름답게 여기고 부러워했다고 한다. 게다가 조정에서 부친과 더불어 청명이 있었다. 남산기슭 건천동에서 어염집과 사이좋게 살아가던 왕자 가문에서 성장한 이유징 역시 인정이 많아서 어려서 흉년이 든 해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스스로 음식을 줄일 정도로 사람과 물자를 아낄 줄 알았다. 15세는 관례를 행하고 결혼하거나 본격적인 과거 공부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부친이 동서편당 제목으로 선조대왕의 노여움을 사서 한상군수로 자천되었고 임기를 채울 때까지 대궐로 복귀하지 못하였다. 임진왜란 전에는 수령이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하지 못하였다. 이유징은 이 5년 동안 홀로 서기에 성공하였고 남보다 탁월하게 세운 것이 많았다. 1583년 개미년 알성급제한 후 외교를 담당하는 승무원에서 권지정자로 수습기간을 거쳐 정자가 되었다. 당시에도 중국어를 힘써 익히게 하였으나 중국어를 잘하는 관리가 매우 드물었다. 이유징은 중국어에 능통하였고 임금을 가장 가까이 시종한다는
한림에 청거되어 4, 5년간 글을 짓고 명나라의 질정관, 명나라의 사신과 함께 파견되어 바뀐 조례 등등을 알아오는 관리로 다녀왔다. 이어서 주요 요직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장차 대제학을 바라보는 제목으로 사가 독서도 2번 받으면서 당시 대신의 자제 중 뛰어난 사람으로 질투와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 1592년 임진년에 이르러 북쪽 국경도 편하지 않았고 남쪽 나라는 몇 년 전부터 심상치 않았다. 이에 선조대왕이 홍문관 은교 이유징을 북쪽 국경 순무어사로 파견하였다. 이유징은 돌아와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하였고 곧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말았다. 임금은 평안도 안주 목사로 잘 다스려 인심을 얻었던 이원익을 평안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먼저 내보내고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인심을 얻은 최흥원을 최상, 난리에 임명된 영의정으로 임명하고 최근 그 일대를 다녀온 이유징을 그 종사관으로 삼아 다시 황해도의 정찰대로 내보냈다. 앞에선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한양 사수를 내세웠으나 뒤에선 계속 대량의 집신을 사들였으니 누가 속겠는가. 이윽고 한양은 피난 행렬로 뒤엉키고 임금보다 먼저 피난 갈 수 없는 종친들은 연일 대궐에 몰려와 한양 사수를 주장하며 읍소하였다. 마침내 충주에서 신림 장군이 대패하였다는 급보가 전해지자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음력 4월 금은밤 임금이 대궐을 떠났다. 이유징은 모든 신하는 대궐로 돌아오라는 전보를 받고 급히 달려오다 사연에서 임금을 뵙고 호종하기 시작하였다. 임금은 평양 행군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다. 여러 가지 일을 초안하는데 관리가 부족하여 이유징 등은 직접 몇 가지 직과 일을 겸하였다. 중요한 문서를 다룰 기회가 있으면 일의 경중과 가부를 재빠르게 헤아리고 스스로 조례의 목록을 포괄하여 힘을 다하여 임금 앞에 품달하면 모두 윤허하고 칭찬하였다. 임금이 그 현명함을 깊이 살피고 그 난처한 일을 만나면 반드시 이유징을 불러 더불어 의논하면서 이사간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라고 칭찬하며 항시 곁에 두고 자문하였다.